왜 밤마다 새벽 3시에 눈이 떠질까요? 왜 수면제를 먹어도 금방 깨실까요? 왜 마그네슘을 꾸준히 챙겨도 여전히 몸이 긴장되어 푹 못 주무실까요? 저는 30년간 노년기 수면 생리와 영양대사를 연구해 온 박민호 박사입니다. 수많은 분들이 잠이 안 오는 이유를 멜라토닌 부족 탓으로 돌리지만 사실 그보다 더 깊은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세로토닌, 행복 호르몬의 고갈입니다. 제가 30년간 수면 연구를 해오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건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작 해결책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는 걸 모르신다는 점이었습니다. 수면제에 의존하시다가 내성이 생기고 약의 용량은 점점 늘어나지만 수면의 질은 오히려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죠. 그러다 결국 약을 끊으면 단 하루도 잠을 못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세로토닌을 자연스럽게 회복시키는 방법이 우리 주방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꿀과 마그네슘입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우리 뇌와 몸은 잠을 유도하는 완벽한 신호를 받게 됩니다. 꿀은 뇌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막고 마그네슘은 긴장된 근육과 신경을 이완시켜서 몸 전체를 휴식 모드로 전환시켜줍니다. 많은 분들이 꿀은 당분이 많아서 밤에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건 큰 오해입니다. 꿀의 천연 포도당은 간에 저장되어 밤새 뇌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줍니다. 뇌가 에너지 부족을 느끼지 않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되지 않고 우리는 새벽에 깨지 않고 푹 잘 수 있게 되는 거죠. 마그네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그네슘을 드시지만 제대로 된 형태의 마그네슘을 선택하지 못해서 효과를 보지 못하십니다. 마그네슘 산화물은 흡수율이 낮고 오히려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면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는 흡수율이 높고 신경 안정 효과까지 뛰어나서 수면에 가장 적합한 형태입니다. 지금부터 그 과학적 원리와 실천법을 하나씩 풀어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하세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까지 잠을 못 주무셨는지 정확히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잠을 깊이 못 주무시는 분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며칠 전 상담한 71세 김정자님은 밤마다 새벽 4시에 눈이 떠져 하루가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수면제를 몇 년째 드셨지만 약을 끊으면 단 하루도 잠을 못 이루셨죠? 김정자님은 낮 동안 늘 피곤하고 기력이 없으셨습니다. 손주들과 놀아주고 싶어도 기운이 없어서 그냥 소파에 앉아 계시는 시간이 많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간단한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 미지근한 물 1컵에 생꿀 1스푼을 녹이고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1알을 함께 드셔보시라고요. 김정자님은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수년간 고생한 불면증이 나아질 리 없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일주일 뒤 김정자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에 활기가 넘쳤습니다. 새벽에 깨는 일이 거의 없어졌다고 하셨어요. 첫 이틀은 여전히 새벽 4시에 깼지만 셋째 날부터는 5시까지 잘 수 있었고 일주일째 되는 날은 아침 6시 반까지 푹 주무셨다고 합니다. 얼굴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낮 동안 기력도 좋아지고 손주들과 공원에 산책도 다녀오셨다고 자랑하셨어요. 반대로 68세 김인수님은 마그네슘만 꾸준히 드셨지만 여전히 다리에 쥐가 나서 밤에 깨곤 했습니다. 마그네슘을 3개월 넘게 드셨는데도 효과를 못 보셔서 마그네슘이 자신한테는 안 맞는다고 생각하셨죠? 제가 꿀을 함께 섭취해 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마그네슘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제 역할을 하려면 적절한 포도당이 필요한데 밤새 금식하는 동안 혈당이 떨어지면 마그네슘의 효과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김인수님은 꿀을 함께 섭취한 뒤 2주 만에 근육 긴장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다리 쥐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로 줄었고 그나마도 강도가 약해져서 금방 풀리신다고 했어요. 무엇보다 잠에서 깨지 않고 아침까지 푹 주무실 수 있게 된 게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보시면 왜 단순한 꿀 1스푼이 잠을 바꾸는지 확실히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뒤에 나올 7일 루틴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반쪽짜리 효과에 그칠 수 있어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면의 근본 원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잠이 안 오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많은 분들이 멜라토닌 부족을 떠올리십니다. 하지만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발견한 건 그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세로토닌의 부족입니다. 세로토닌은 우리가 흔히 행복 호르몬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부족하면 밤에 멜라토닌으로 전환되지 못합니다. 결국 세로토닌이 없으면 멜라토닌도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한국수면생리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세로토닌 수치가 낮은 사람일수록 새벽각성 빈도가 훨씬 높다고 합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은 나이가 들면서 세로토닌 생성 능력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젊었을 때보다 훨씬 더 신경 써서 관리해야 합니다. 70세 박영숙님은 우울감과 불면이 함께 있었는데 알고 보니 세로토닌 부족이 원인이었습니다. 박영숙님께 세로토닌 생성에 도움되는 식습관을 알려드렸습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고 낮 동안 햇빛을 충분히 쬐시라고 했죠. 한 달 뒤 박영숙님은 우울감도 줄고 밤에도 훨씬 잘 주무신다고 하셨어요. 낮 동안 햇빛을 15분 이상 쬐고 단백질 위주 식사로 트립토판을 섭취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트립토판은 세로토닌의 원료가 되는 아미노산이거든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카페인은 세로토닌 생성을 억제합니다. 오후 2시 이후에는 커피나 녹차 같은 카페인 음료를 피하셔야 해요. 혹시 낮 동안 햇빛을 충분히 보고 계신가요? 실내에만 계시면 세로토닌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꿀의 작용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꿀의 천연 포도당은 뇌의 에너지 저장고인 간 글리코겐을 채워줍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뇌는 계속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그런데 저녁 식사 후 시간이 지나면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이 점점 줄어들죠. 간 글리코겐이 부족해지면 뇌는 위험 신호를 보내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분비해서 우리를 깨웁니다. 일본 영양과학회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취침 전 꿀을 소량 섭취한 그룹이 새벽 각성률이 40%나 낮았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수치입니다. 약을 먹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숙면을 취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69세 윤정희님은 매일 밤 꿀 한 스푼을 드신 뒤 새벽에 깨는 일이 거의 없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윤정희님은 이전엔 새벽 3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졌는데 꿀을 드신 후로는 한 번도 안 깨고 아침까지 주무신다고 기뻐하셨어요. 잠들기 1시간 전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생꿀 한 차숟가락을 타서 드시면 됩니다. 너무 뜨거운 물에 타면 꿀의 효소가 파괴되니까 미지근한 물이 좋아요. 당뇨가 있으신 분은 반 스푼으로 시작하세요. 밤에 꿀을 드시는 게 부담스러우신가요? 걱정 마세요. 꿀의 천연 포도당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습니다. 다음은 마그네슘의 역할입니다. 마그네슘은 신경과 근육을 이완시켜 몸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우리 몸에는 300가지가 넘는 효소 반응에 마그네슘이 필요한데 특히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을 맞추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신경이 과민해지고 근육이 수축된 상태로 유지돼서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유럽 임상영양학 저널에 실린 연구를 보면 마그네슘을 섭취한 그룹의 수면 질이 평균 17%나 향상됐다고 합니다. 67세 김기남님은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를 섭취한 후 다리 쥐가 확 줄었다고 하셨어요. 김기남님은 밤마다 종아리에 쥐가 나서 비명을 지르며 깨곤 하셨는데 마그네슘을 드신 후로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로 줄었습니다. 숙면 시간도 덩달아 늘었죠. 하루 200mg에서 400mg의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를 저녁 9시에서 10시 사이에 섭취하시면 됩니다. 위가 약한 분은 마그네슘 시트레이트로 바꿔보세요. 흡수율은 비슷하지만 위 자극이 덜합니다. 요즘 다리에 쥐가 자주 나시나요? 그렇다면 마그네슘 부족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꿀과 마그네슘의 시너지 효과입니다. 꿀은 세로토닌 재료인 트립토판이 뇌로 들어가는 걸 돕습니다. 트립토판은 다른 아미노산들과 경쟁하면서 뇌로 들어가는데 포도당이 있으면 인슐린이 분비되고 이 인슐린이 다른 아미노산들을 근육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러면 트립토판이 혼자 남아서 뇌로 쉽게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마그네슘은 가바 수용체를 활성화합니다. 가바는 뇌를 진정시키는 신경 전달 물질인데 마그네슘이 있어야 제대로 작동합니다. 결국 꿀이 세로토닌의 재료를 공급하고 마그네슘이 신경을 안정시키면서 완벽한 수면 환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캐나다 영양의학회에서는 이 조합이 수면 잠복 시간을 평균 40분이나 단축시킨다고 보고했습니다. 수면 잠복 시간이란 침대에 누워서 실제로 잠들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말합니다. 보통 30분 이상 걸리면 불면증으로 봅니다. 74세 이순덕님은 꿀과 마그네슘 조합으로 10년 만에 제대로 된 숙면을 경험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순덕님은 침대에 누워도 한두 시간은 뒤척이셨는데 이 방법을 쓴 후로는 15분 안에 잠드신다고 합니다. 잠들기 1시간 전 꿀 1스푼과 마그네슘 1알을 드시고 조용한 명상을 5분 정도 병행하세요. 명상은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천천히 숨을 쉬면서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찬물에 꿀을 타면 흡수가 느려집니다. 반드시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세요. 오늘 밤부터 이 방법 시도해 보실 의향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새벽 각성의 원인인 코르티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벽에 깨는 가장 큰 원인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입니다. 코르티솔은 아침에 우리를 깨우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인데 문제는 밤중에 혈당이 떨어지면 이 코르티솔이 새벽 3시나 4시에 분비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깨어나게 되고 다시 잠들기가 어려워집니다. 서울대 노화연구소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코르티솔 수치가 높은 그룹에서 새벽 각성 빈도가 1.7배나 높다고 합니다. 75세 홍경자님은 매일 새벽 3시 반이면 시계를 보지 않아도 눈이 떠졌다고 하셨어요. 그만큼 정확한 시간에 깨셨던 거죠. 꿀물을 섭취한 후 코르티솔이 안정되면서 밤새 숙면하게 되셨습니다. 꿀은 간의 글리코겐을 채워서 밤새 뇌에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그러면 뇌가 에너지 부족을 느끼지 않아서 코르티솔을 분비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늦은 밤 단 음식을 과량 섭취하면 오히려 혈당이 급격히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수면을 방해합니다. 꿀 1스푼 정도의 적당량이 중요합니다. 혹시 새벽마다 정확히 같은 시간에 깨시나요? 그렇다면 코르티솔 분비 리듬이 깨진 겁니다. 이제 이 꿀과 마그네슘의 조합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꿀잠을 만드는 7일 루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은 황금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그날 밤 수면의 질을 결정합니다. 너무 늦게 먹으면 소화가 시작돼서 오히려 잠을 방해하고 너무 일찍 먹으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정확히 잠들기 1시간 전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섭취해서 생체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규칙적인 패턴을 좋아합니다. 매일 밤 10시에 주무신다면 매일 밤 9시에 꿀과 마그네슘을 드시는 거죠. 이렇게 3일만 반복하셔도 몸이 그 시간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보통 몇 시에 주무시나요? 잠자는 시간이 불규칙하면 아무리 좋은 방법을 써도 효과가 반감됩니다. 꿀 선택도 아주 중요합니다. 꿀은 반드시 생꿀이어야 합니다. 마트에서 파는 투명하고 맑은 꿀은 대부분 가공꿀입니다. 고온에서 가열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효소와 미네랄이 대부분 파괴돼 버립니다. 생꿀은 색이 약간 탁하고 불순물처럼 보이는 게 섞여 있으며 겨울철에는 하얗게 굳습니다. 이게 진짜 생꿀의 특징입니다. 생꿀은 양봉 농가에서 직접 구입하시거나 믿을 만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하세요.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효과를 생각하면 훨씬 경제적입니다. 집에 있는 꿀 혹시 맑고 투명한가요? 그렇다면 가공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꿀로 바꿔보세요. 마그네슘도 형태가 중요합니다.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가 가장 흡수율이 높고 수면에 효과적입니다. 글리시네이트는 글리신이라는 아미노산과 결합된 형태인데 글리신 자체도 신경 안정 효과가 있어서 일석이조입니다. 반면 산화 마그네슘은 흡수율이 낮고 설사를 유발할 수 있어서 권장하지 않습니다.
약국이나 건강식품 매장에서 마그네슘을 구입하실 때 반드시 성분표를 확인하세요.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또는 마그네슘 비스글리시네이트라고 적혀 있어야 합니다. 초기엔 200mg부터 시작하고 몸 반응을 보며 천천히 늘려가세요. 너무 많이 드시면 배가 살살 아플 수 있으니 본인에게 맞는 용량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현재 어떤 형태의 마그네슘을 드시고 계신가요? 수면은 밤에만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하루 일과가 수면의 질을 좌우합니다. 낮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세로토닌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세로토닌이 없으면 밤에 멜라토닌으로 전환될 재료 자체가 없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시면 커튼을 활짝 열고 창가에서 10분 정도 서 계세요. 햇빛이 눈으로 들어오면 식욕차 상액이라는 부위가 자극받아서 생체 시계가 리셋됩니다. 오후에는 가벼운 산책을 권합니다. 30분 정도 동네를 천천히 걸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운동은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하고 밤에 멜라토닌 생성을 돕습니다. 다만 저녁 7시 이후의 격한 운동은 오히려 각성 효과가 있어서 피하시는 게 좋아요.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카페인의 반감기는 5시간에서 7시간입니다. 오후 3시에 커피를 드시면 밤 10시가 돼도 카페인의 절반이 몸에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이 정도만 돼도 수면에 영향을 줍니다. 커피뿐 아니라 녹차, 홍차, 콜라, 초콜릿도 카페인이 들어있으니 주의하세요. 오늘 햇빛 아래에 얼마나 계셨나요? 하루 종일 실내에만 계셨다면 내일부터라도 아침 햇빛을 꼭 보세요. 취침 전 30분은 전자기기 금지 시간입니다.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 컴퓨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블루라이트는 뇌를 나지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각성 상태로 유지시킵니다. 잠들기 30분 전에는 모든 전자기기를 끄고 침실을 어둡게 만드세요. 대신 조용한 음악을 틀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이완하세요. 클래식 음악이나 자연의 소리가 좋습니다. 스트레칭은 목과 어깨를 천천히 돌려주고 팔다리를 가볍게 펴주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잠들기 전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계시진 않나요? 그 습관이 불면의 가장 큰 원인일 수 있습니다. 침실 환경도 중요합니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정도가 이상적입니다. 너무 덥거나 추우면 수면이 방해됩니다. 침실은 최대한 어둡게 만드시고 작은 불빛도 차단하세요. 디지털 시계의 밝은 숫자도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니 시계를 뒤집어 놓거나 천으로 덮으세요. 소음도 최대한 줄이는 게 좋습니다. 귀마개를 사용하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이 습관들을 단 7일만 꾸준히 실천하면 새벽 각성 없이 깊은 잠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첫 이틀은 큰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일째부터 몸이 적응하기 시작하고 일주일이 지나면 확실한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본 꿀과 마그네슘의 조합을 요약해 볼까요? 꿀은 뇌에 필요한 연료를 채워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잠재우고 마그네슘은 신경과 근육을 풀어서 몸 전체를 이완시킵니다. 꿀이 정신을 재우고 마그네슘이 몸을 재우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수면제 없이도 자연스럽게 숙면이 가능합니다. 꿀의 천연 포도당은 간 글리코겐을 채워서 밤새 뇌에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그러면 새벽에 코르티솔이 분비되지 않아서 깨지 않고 푹 잘 수 있습니다. 일본 영양과학회 연구에 따르면 취침 전 꿀 소량 섭취로 새벽 각성률이 40% 감소했습니다.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는 신경 안정과 근육 이완 효과가 뛰어나서 수면질을 17% 향상시킵니다. 잘못된 습관을 그대로 두면 불면은 더 깊어지고 약 의존이 심해집니다. 수면제를 오래 드시면 내성이 생겨서 점점 더 많은 양이 필요해지고 결국 약 없이는 잠을 못 이루게 됩니다. 71세 김정자님도 수년간 수면제에 의존하셨지만 꿀과 마그네슘으로 일주일 만에 자연스러운 숙면을 되찾으셨습니다. 68세 김인수님은 마그네슘만 드셨을 때는 효과가 없었지만 꿀을 함께 섭취한 후 다리 쥐가 줄고 깊은 잠을 주무시게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배운 방법을 실천하면 단 7일 만에 뇌와 몸의 리듬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첫 이틀은 큰 변화가 없을 수 있지만 3일째부터 몸이 적응하고 일주일이면 확실한 효과를 느끼실 겁니다. 우리 몸은 규칙적인 패턴을 좋아하기 때문에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방법을 반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한 가지는 단순합니다. 잠들기 1시간 전 생꿀 1스푼과 마그네슘 1알을 드세요. 미지근한 물 1컵에 생꿀을 녹이고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200mg을 함께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전자기기를 끄고 조용한 음악을 틀어보세요. 침실을 어둡게 하고 편안한 자세로 누우세요. 낮 동안의 습관도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커튼을 열고 햇빛을 10분 이상 쬐세요. 오후에는 30분 정도 가볍게 산책하시고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절대 드시지 마세요. 이 모든 걸 7일간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일주일이면 몸이 달라질 겁니다. 가을과 겨울철에는 일조량이 줄어서 세로토닌 생성이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불면증이 더 심해지는 분들이 많으세요. 햇빛을 충분히 못 보시는 날에는 실내 조명을 밝게 하시고 비타민 D 보충제를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D도 세로토닌 생성에 관여하거든요. 다음 영상에서는 수면을 방해하는 음식 5가지와 깊은 잠을 유도하는 영양 밸런스 식단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녁에 어떤 음식을 드시느냐가 그날 밤 수면의 질을 결정합니다. 피해야 할 음식과 적극 드셔야 할 음식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수면에 좋은 저녁 식단 레시피도 함께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수면을 위해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실천하실 분은 댓글에 오늘부터 꿀잠 도전합니다라고 남겨주세요. 일주일 후 어떤 변화가 있으셨는지도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 모두 오늘 밤 깊은 잠 주무시길 바랍니다.